너 차기범 살인마 딸이라며. 그 한 문장이 정원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는데요. 누가 던졌는지보다 왜 지금이었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결혼 반지에 깃든 안도감은 한순간에 모래처럼 흩어졌고 정원은 숨을 들이마신 채 손끝부터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정원은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난 차정원이야. 주영채가 아니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래전 발밑을 잡아당기던 기억이 고개를 들었어요. 살인자 누명을 쓴 아버지 차기범, 그리고 사라진 이름 한영순. 오늘의 공격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정원은 직감했죠. 정원은 헤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헤라이자 한영순. 건양그룹 부회장.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버렸던 엄마. 헤라는 늘 완벽한 미소를 간직했는데요. 말을 아낄수록 힘이 커지는 사람이라 누가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답만 천천히 꺼내놓곤 했습니다. 정원아, 대중은 단순해.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를 먼저 던져주는 쪽이 이긴다. 헤라가 예전에 했던 말이 갑자기 선명해졌는데요. 그 말이 오늘 같은 날을 위한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의심, 누가 던진 걸까? 후보는 여러 명이었는데요. 공난숙, 주영채, 아니면 헤라 본인. 이튿날 아침, 건양백화점 내부 메신저에 익명 게시물이 떴습니다. 윤리경영, 며느리부터.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링크를 누르자 오래된 기사 캡처가 나타났어요. 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 사건, 유령 용의자 차기범. 정원은 화면을 닫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기사 하단에 빨간 밑줄이 그어진 문장, 유가족의 탄원으로 감형 가능성 검토. 그 밑줄이 누군가의 조롱처럼 보였거든요. 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야. 그 말은 오래된 기도 같기도 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동시에 이런 생각도 솟구쳤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끝까지 증명하지 못했을까? 정원은 진세훈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망설였는데요. 세훈은 건양그룹 부사장이자 정원의 남편. 따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의 방향이 예측 불가였죠. 생모를 버렸던 아버지 진태석에 대한 반항심이 세훈의 등뼈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그 반항심은 때로 정원을 지켜주는 방패였지만 때로는 방패가 칼날로 바뀌어 정원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세훈에게 말하면 내 비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처까지 끌고 들어가야 한다. 정원은 그 무게를 가늠했는데요. 다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먼저 움직인 건 주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의 편에 서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스카이 퀘스천 대표로 침착하고 치밀했지만 정원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먼저 달궈지는 순정남이었죠. 하늘은 짧게 말했어요. 정원, 익명 게시물의 IP, 건양 내부망이야. 외부 조작이 아니라 내부에서 누가 올렸다. 그 말이 더 서늘했는데요. 내부에서 칼이 나온다면 칼 끝은 반드시 정확한 급소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늘은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어제 난숙 어머니 일정이 특이했어. 더 크라운 캐피털 이사회 전에 백화점 준법팀장을 따로 만났더라고. 난숙 어머니는 결과만 묻는 사람이야. 설득 대신 압박으로 가는 스타일.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공난숙. 사랑보다 돈, 모성보다 비즈니스가 먼저인 사람.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퍼즐의 첫 모서리가 맞붙기 시작했죠. 하지만 주영채의 그림자도 뚜렷했습니다. 영채는 원래 정원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인생 자체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악연. 영채는 원하는 걸 빼앗아서라도 가지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빈 곳을 발견하면 주저없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 타입입니다. 정원은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익명 공격이 난숙의 계산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영채가 기꺼이 기름을 더했겠다는 사실을요. 영채는 하늘을 어렴풋이 좋아하면서도 하늘이 정원을 지키는 모습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플수록
좋은 타이밍을 골라 찌르곤 했죠. 정원은 헤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헤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히 말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처음부터 예상했어. 그 말에 정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했다고요? 그럼 헤라가 끊었어요. 정원아,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전술의 문제야. 내가 지켜야 하는 건 내 이름, 건양의 이름, 그리고 헤라는 아주 잠깐 망설였는데요. 내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의 이름. 정원은 그제야 헤라가 자신을 며느리이자 생모의 시선으로 동시에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성의 눈빛이 한순간 스쳤지만 곧 다시 비즈니스의 유리빛으로 바뀌었죠. 해명은 나중이야. 먼저 의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사람들은 늘 더 큰 이야기를 따라가거든. 그날 저녁 세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원, 게시물 봤어. 세훈은 화를 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슬퍼 보였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내게 던져서 미안해. 정원은 그 말에 목이 잠겼습니다. 세훈은 자신의 반항심을 겨우 눌러놓은 채 부드러운 어른의 얼굴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난 아버지가 싫었어. 생모를 버렸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 알았어. 버티는 게 멋있는 거더라. 정원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훈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은 마음과 지금은 한 조각만 보여줘야 한다는 계산이 부딪혔죠. 정원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차기범 난 확신해요. 살인자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어요.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증명, 나도 같이 하자. 그때 공난숙이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고조돼 있었고 모두가 한마디에 휘둘릴 만큼 예민해져 있었죠. 난숙은 진태석과 비공개 미팅을 잡았는데요. 주제는 합작법인이었지만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죠. 난숙은 미소를 띠고 말했어요. 회장님, 가문 관리가 힘드시죠? 집안의 불확실성은 시장에 가장 빨리 반영됩니다. 태석은 젠틀하게 웃었는데요. 불확실성이라 우리 집은 언제나 확실했죠. 이기는 쪽에 서는 걸 원칙으로 해왔으니까. 난숙은 잽을 날리듯 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기셔야겠네요. 며느리의 가게가 시장에서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이즈를 선호하지 않아요. 필요한 선택을 하시면 더 크라운은 건양의 장기 프로젝트에 지분을 넉넉히 넣겠습니다. 태석은 말없이 잔을 내려놓았는데요. 늘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잠깐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죠. 며느리 차정원, 그리고 한혜라의 과거. 태석은 과신의 대가를 한 번 더 떠올렸습니다. 내가 사랑을 택했을 때 어떤 숫자들이 포기되었지? 한편 진세미는 정원 곁을 맴돌았습니다. 세미는 사랑 듬뿍 받고 자라 구김이 없는데요. 올케에게 시집살이 시키겠다던 초반의 장난스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정원과 은근한 자매 같은 유대가 생겼습니다. 세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요즘 눈빛이 달라요. 누가 괴롭혀요? 정원은 웃으려다 그냥 고개를 젓고 말았는데요. 세미야, 사람이 악플보다 무서운 게 있어. 친절한 오해. 세미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 하늘 오빠 앞에선 왜 이렇게 작아질까? 비혼주의라 외치는데 마음이 자꾸 들켜. 정원은 세미의 손을 꼭 잡았는데요. 마음은 늘 들켜. 다만 그걸 늘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의 속도가 닮아가고 있었죠. 정원은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라는 용접기 전류 기록표를 찾아보기로요. 당시 건설 현장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사고 추정 시간이 기록과 미묘하게 엇갈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하늘이 자료 접근을 맡았습니다. 하늘은 치밀하게 움직였는데요. 정전 시간은 1842, 사고 추정은 1850. 그런데 기범 아저씨가 인근 편의점 CCTV에 잡힌 시간이 1846. 하늘은 눈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알리바이야. 다만 법정에서는 우연히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지. 편의점 주인의 진술이 뒤집혔거든. 정원은 묻습니다. 왜 뒤집혔을까? 하늘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어요. 돈. 그 한마디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웠는데요. 정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찾자. 그 무렵 주영채는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난숙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든 하늘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든 영채는 선택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윤비서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었어요. 윤비서님, 우리 서로 원하는 게 같을지도 몰라요. 윤비서는 신중한 사람이었는데요. 헤라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는 인물이라 설령 딸 세미의 부탁이라도 원칙을 쉽게 깨지 않았죠. 윤비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원하는 게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하죠. 누가 먼저 배신해도 놀랍지 않으니까요. 영채는 웃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배신할지 미리 정해두면 되겠네요. 그 웃음은 종잇장처럼 얇았지만 잘 베이는 가장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은 가족 식탁에서 찾아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저녁 자리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거든요. 태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선언이자 시험 같았죠. 헤라도 바로 이어받았어요. 믿음은 숫자로 증명돼야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준비하자. 세훈은 곁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난숙이 우연히 흘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건양 며느리, 과거 신분 세탁 의혹. 기사 속 사진은 조악했지만 각도가 기묘하게 정확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 명단에 차수아와 차정원이라는 두 이름을 교차 편집해 마치 정체를 바꿔치기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정원은 눈앞이 좀 흐려졌는데요. 영채가 옆에서 거짓 친절을 띠며 속삭였죠. 정원아, 이름이 두 개면 이야기가 풍성해지긴 해. 근데 관객은 늘 하나의 주인공만 원하더라. 그 말은 칼끝에 달린 리본 같았어요. 예쁘게 묶여있지만 피를 내게 하니까요. 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반격은 늘 그렇듯 기록에서 시작됐는데요. 하늘이 모은 자료는 건조했지만 잔인하게 정확했고 세훈이 열어준 내부 회계 로그는 숫자로 감정을 증언해줬습니다. 세미가 슬쩍 챙겨온 디자인실 출입 기록은 그 둘 사이의 빈칸을 채웠고요. 셋이 모여 앉아 조각을 맞추자 흐릿하던 윤곽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먼저 타임라인을 깔았는데요. 여기 편의점 주인 진술이 바뀐 날이야. 하늘은 표시를 톡톡 찍어가며 이어 말했습니다. 같은 날 현장 소장 계좌에서 특이한 대출이 실행돼. 이건 대출이라기보다 치환에 가까워. 세훈이 곧바로 로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백화점 준법팀 내부 서버에 익명 제보가 들어오지. 가문의 불명예 같은 문구로 압박하는 게시물. 올린 IP는 내부망. 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디자인실 출입 기록 보면 그 시간대에 외부 출입은 없었고 대신 경영 지원실에서 라운지로 2번 오갔어. 그 라운지는 보안 CCTV가 광각이라 사각이 넓거든. 그때 하늘이 조용히 한 문서를 밀었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출 보증서였는데요. 보증인은 외부 업체, 그런데 그 업체 뒤를 더듬자 더 크라운 계열 펀드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깔끔했고 구조는 복잡했고 흔적은 얇았습니다. 얇지만 끊어지지는 않았죠. 세훈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미세하게 남은 수수료율. 크라운 쪽 표준이야. 전략팀에서 예전에 분석한 적 있어. 정원은 숨을 고르며 메모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익명 공격이 그쪽에서 출발했다는 걸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줄 수 있겠네요. 문서 어디에도 공난숙이라는 이름은 없었는데요. 대신 구실장의 결제 서명이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하진 않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죠. 하늘이 낮은 톤으로 정리했어요.
이건 고리야. 난숙 어머니까지 바로 끌어낼 수는 없어도 최소한 익명 공격의 시작점은 설명할 수 있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복수를 원해.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을 원해. 세훈이 짧게 웃었어요. 좋아. 그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방식이야. 복수는 피 속을 데우지만 진실은 다리를 만들어. 세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는 동안 내가 뒤를 봐줄게. 디자인실 쪽은 내가 책임질게. 속도는 점점 붙었는데요. 하늘은 편의점 주인의 진술 번복을 담당했던 중간 브로커의 동선까지 추적했습니다. 낮에는 현장 관리, 밤에는 퀵 송금 거래. 그 사람 휴대폰은 자주 꺼졌고 켜질 때마다 같은 두 번호와 통화했죠. 하나는 재무 담당, 다른 하나는 미등록 가상번호. 가상번호의 가입 패턴이 더 크라운 쪽 조달팀이 쓰는 임시 회선과 유사했고요. 정원은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척할 때 숫자들이 서로 인사하네요. 세훈은 내부 회계 로그에서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익명 게시물이 뜨던 주에 백화점 홍보 예산이 갑자기 위기 대응 항목으로 소액 이동돼 있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승인 경로에 특이한 역추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상향 승인인데 이건 옆방으로 돌아서 올라간 형태였죠. 누가 문을 정면으로 열지 않고 복도 끝 창문으로 드나든 거야. 세훈이 말하자 하늘이 받아쳤습니다. 그 창문 맞은편이 구실장 자리. 세미가 바로 페이지를 넘겼죠. 그래서 출입 기록에 그 시간대 구실장이 라운지를 2번 왔다 갔다 한 거. 정원은 흩어진 메모지를 가지런히 모으며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여줄지가 문제네요. 사람들 앞에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를 올려야 해요. 말보다 맵.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름도. 돈의 흐름, 정보의 흐름, 사람의 흐름. 세훈은 간단한 원칙을 제안했어요. 세 줄로 끝내자. 출처 전달 이익 귀속. 누구나 이해하게. 세미가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거 프리젠테이션 아니고 폭로전 맞지?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정원이 대답했죠. 예뻐야 사람들이 오래 본다. 오래 봐야 넘어가지 않거든. 한편 같은 시각 헤라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영순이던 과거가 자꾸 문을 두드렸거든요. 처음엔 들리지 않는 척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드림이 점점 리듬을 갖췄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오래 묻어둔 장면들이 떠올랐죠. 헤라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였지?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를 벗겠다며 택했던 재혼, 건양의 문턱을 넘기 위해 감춘 이름, 그리고 버려둔 딸수아. 그 이름이 며느리 차정원과 포개질수록 헤라의 숨은 짧아졌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셔도 목 안쪽 열이 가라앉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도 방 안 공기가 가볍지 않았어요. 헤라는 태석에게 말했다가 삼켰던 문장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태석, 당신이 로맨스 가이라 불릴 때 나는 관객이 아니었어. 무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지. 그 말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마음속에서 수없이 발음돼 마치 이미 누군가에게 전해진 말처럼 무게를 얻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헤라가 오랫동안 쓰다 지운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지키기와 버리기 사이에 동그라미가 번갈아가며 그려져 있었죠. 동그라미의 굵기가 다르게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동그라미는 이상하게도 더 진했습니다. 헤라는 속으로 자문했어요. 지금 지키면 언젠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지금 버리면 영원히 지키지 못하지 않을까?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칼끝은 누구를 향해야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잠깐 떨렸고 화면에는 윤비서의 이름이 떴습니다. 내일 일정 확정했습니다라는 짧은 보고.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윤비서가 감지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본인은 숨길 수 없었죠. 그 떨림에는 오래된 두려움과 새롭게 움트는 망설임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한혜라가 쌓아올린 성과와 한영순이 묻어둔 죄책감이 서로 팔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랄까요. 헤라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아주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하나는 정리하자. 그 하나가 무엇인지 말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무게추는 이미 살짝 기울어 있었고요. 그 기울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헤라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살아온 시간들 사이로 엄마라는 단어가 아주 작게 새어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반대편 정원은 노트를 덮으며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우린 크게 소리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오래 보기 쉽도록 한 장씩 넘기게 만들자. 하늘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소음 대신 증명. 세훈은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정원에게 눈빛으로 물었죠. 준비됐어? 정원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응. 이번엔 내가 묻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요구하는 사람이 될게. 그 밤은 길었지만 이상하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문서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마음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과거를 정리하려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펼칠 기록의 반격은 이미 조용히 예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헤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예열을 끝내고 있었죠. 이름을 덮던 두꺼운 천을 손끝으로 아주 천천히 걷어내는 준비 말입니다. 회사 내부의 공개 타운홀에서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세훈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기다리고 있었죠. 세훈이 무대 중앙에 서서 발표를 맡았는데요. 그는 뜨거운 감정을 숨기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건양은 기록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떠도는 의혹의 출처와 변질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용접기 전류 기록표, 편의점 CCTV 타임라인, 외부업체 대출 명세, 그리고 구실장의 결제 로그. 세훈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이건 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우리 사람에게 던져진 돌멩이의 방향은 알아야겠죠. 잠깐의 정적 뒤 세훈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내 아내 차정원을 믿는다. 박수와 웅성거림이 뒤엉켰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누군가는 반감을 보냈죠. 사람들의 마음은 늘 반반으로 갈리니까요. 타운홀이 끝나고 돌아와 정원은 아버지 차기범과 마주 앉았습니다. 기범은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라 감정 표현이 서툴렀는데요. 그럼에도 그날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미안하다. 정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기범은 오래 숨을 고르고 말했는데요. 그날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다만 도망쳤다. 내가 알면 실망할까봐. 정원은 가만히 들었어요. 왜 도망쳤어요? 기범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죠. 아내가, 내 엄마가 울었다. 우릴 버리지 말라고. 그 한 문장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는데요.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죄의 그림자는 때로 사건이 아니라 선택에서 생긴다는 걸요. 아빠, 이제 도망하지 말아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세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언니, 하늘 오빠가 난숙 이사님과 크게 부딪혔대요. 하늘은 난숙에게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크라운의 사람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정원은 도구가 아니에요. 난숙은 차갑게 웃었죠. 사람은 늘 도구지, 하늘아.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큰 판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 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가족의 균열을 선언하는 문장이기도 했는데요. 난숙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사랑보다 돈, 모성보다 비즈니스였던 삶에 작은 금이 간 것이죠. 윤비서는 그날 밤 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공난숙 측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다만 주영채는 따로 움직입니다. 헤라는 짧게 대답했죠. 영채는 돈으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야. 결핍으로 움직이는 아이지. 헤라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자신이 버렸던 딸 수아의 그림자가 영채의 빈틈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정원의 이름을 내가 지킨다. 그 결심은 욕망과 모성 사이에서 처음으로 모성 쪽으로 기운 선택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정원은 마지막 조각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퍼즐을 완성하는 순간은 언제나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날 손에 들어온 건 편의점 주인의 뒤집힌 진술을 강요하던 중간 브로커의 통화 녹취 일부였습니다. 녹취 속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죠. 그냥 시간만 바꿔. 그럼 돈은 오늘 입금할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원의 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는데요. 놀랍게도 구실장이 아니었고 난숙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건설 현장 하도급 업체의 재무 담당이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였습니다. 그 재무 담당이 돈을 받은 윗선 계좌의 내역이 확인됐는데요. 송금 메모에 적힌 단어가 정원을 무너뜨렸습니다. H, Y, S. 정원은 순간적으로 호흡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이니셜 한영순. 지금은 건양그룹 부회장으로 군림하는 한혜라의 과거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고 두 다리는 당장이라도 꺾여버릴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의심이 오갔지만 이토록 명확하고도 냉정한 증거는 처음이었죠. 정원은 거의 본능처럼 헤라를 찾아갔습니다. 말이 아니라 심장이 그녀를 끌고 간 것이었죠. 이 입금 메모 설명해 주세요. 정원은 메모가 찍힌 문서를 헤라 앞에 내밀었고 헤라는 그 종이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살고 싶었어. 살인자의 아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건양의 문턱을 넘고 싶었지. 그래서 돈을 썼다. 기범을 더 깊은 구덩이에 밀어넣을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변명하면 용서가 되니. 정원의 가슴이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헤라의 말은 돌처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베개처럼 잠시 기댈 수 있는 온기를 품고 있었죠.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칼날과 안식처가 한데 섞인 고백. 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버린 건 사실 내 남편도 아니었어. 내 딸이었어. 내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결국 내가 맞았어. 나의 수아 내가 버린 아이. 순간 정원은 앉지도 일어나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했고 귀에 울리는 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죠. 그럼 지금의 나는 무엇으로 서 있어야 하지? 헤라의 딸? 차기범의 딸? 아니면 그저 거짓말로 쌓아올린 그림자? 헤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정원은 움찔하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손끝이 닿기 전에 이미 거리감이 생겨버렸던 거죠. 그 거리에는 버려진 과거, 거짓으로 채운 현재, 그리고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는 미래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순간은 아주 조용했지만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원은 곧장 주하늘을 찾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사람.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헤라의 고백을 털어놓았고 하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원, 진실은 두 개의 칼날 같아. 한쪽은 널 지킬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널 베일 수도 있어. 어디까지 드러낼지 그건 내가 정해야 해. 하늘의 말은 단순했지만 정원은 그 안에서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순간 울컥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금세 삼켜버렸죠.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난 복수를 선택하지 않겠어. 정의를 선택할 거야. 정원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복수는 불을 크게 키우지만 결국 집을 태워버린다고. 그러나 정의는 오래 걸리더라도 최소한 지붕을 남겨둔다고. 지붕이 남아있어야 그 아래에서 다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날 밤 정원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차정원. 그 이름 안에 수아도, 정원도, 버려진 과거도, 그리고 새로 세울 미래도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자기 자신으로서 서 있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장면 아직 문을 다 열지는 않을게요. 정원은 타운홀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차정원입니다.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이름들보다 먼저 저는 제 이름을 지키려 합니다. 정원은 기록을 내놓았는데요. 용접기 전류표, CCTV 타임라인, 대출 명세, 재무 담당 계좌의 입금 메모.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실수했고 누군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실수와 죄를 분리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얇아졌습니다. 정원은 헤라를 바라보지 않았는데요. 대신 먼 곳을 보듯 말했죠. 진실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과 절차가 할 겁니다. 박수와 야유가 뒤섞였고 그 사이에서 세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원은 그 손을 잡았어요. 세훈은 속삭였죠. 가자. 끝까지. 그날 밤 헤라는 홀로 앉아 한 장의 종이를 썼습니다. 진술서. 제목이 아주 단단했는데요. 헤라는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영순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죄는 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멈추더니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딸에게 이제 엄마가 서겠습니다. 윤비서는 문 밖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죠. 부회장님, 내일 아침 제출하겠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은 욕망의 종착역이 아니라 모성의 출발점처럼 보였습니다. 공난숙은 뉴스 속보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판이 흔들렸거든요. 난숙은 즉시 계산을 갈아엎었는데요. 구실장, 손 털자. 이번 판은 길어진다. 다음 판 준비해. 난숙에게 세상은 늘 다음 판이었죠. 영채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원, 재밌어졌네. 영채의 웃음은 여전히 종이처럼 날카로웠지만 어쩐지 조금은 외로워 보였는데요. 결핍은 거울처럼 자신부터 비추니까요. 주하늘은 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시작했어. 정원은 짧게 답했는데요. 응. 내 이름으로. 그리고 화면을 끄고 오래 묵은 울음을 아주 조금 흘렸습니다.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첫 단계라는 걸 정원은 이제 아는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세미가 쑥 들이밀듯 묻습니다. 언니, 그럼 살인마 딸이라는 말엔 뭐라고 답할 거예요?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는데요. 그 말에 답하는 순간 그 말의 소유권이 내게 돼버려. 난 대신 차정원으로 답할래. 세미가 장난스럽게 엄지를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옳게. 두 사람은 소파에 기대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요. 말이 없어도 같이 있다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차기범 사건은 재심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헤라의 진술서는 건양의 지형을 다시 그릴 거예요. 난숙은 새로운 판을 준비할 테고 영채는 결핍을 또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 들겠죠. 세훈은 반항심 대신 책임으로, 하늘은 전략 대신 사랑으로, 세미는 장난 대신 솔직함으로 각자 변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요,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연습하겠죠. 나는 차정원입니다. 그 이름을 크게 말하는 날, 그때 비로소 이긴 복수와 정의의 계절이 끝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더 깊고 더 맑은 다음 장이 열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만은 분명한데요. 너 차기범 살인마 딸이라며?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정원을 묶는 족쇄가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